어느 잊혀진 뱀파이어, 어둠 속의 변종 흡혈귀, 서막 저주를 깨우다 밤의 끝자락 작은 마을 무림항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어둠이 끈질기게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표피 아래서 골마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서는 피에 굶주린 흡혈귀들이 밤을 지배하며 활개를 치던 끔찍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발톱과 날카로운 송곳니는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고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들에 의해 그들은 모두 철저히 처단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종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처절한 기억을 애써 지우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포는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여겨졌고 평화는 덧없는 환상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고고학자 재미는 무림함 외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전설로만 전해지던 오래된 유적지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미지의 발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고문서에만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던 흡혈귀의 고대하고 잔혹한 힘이 깃든 전설 속의 유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뻐근할 정도로 험난한 숲길을 헤치고 얼굴에 거미줄과 나뭇가지가 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과 넝쿨을 걷어내며 마침내 도착한 유적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듯한 황량한 폐허였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그곳의 정막을 깨뜨렸죠. 헐거운 돌담이 위태롭게 서 있었고 거미줄로 뒤덮인 기괴한 형상의 구조물들이 폐허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안쪽 가장 음침하고 축축한 곳에는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를, 아니 어쩌면 그를 기다린 것처럼. 재미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는 먼지 쌓인 작은 유물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고해진 오래된 고서,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은빛 빛을 뿜어내는 기이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물은 한때 흡혈귀의 엄청난 힘을 상징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어둠의 심장이라는 이름의 유물이었고 고서는 밤새도록 읽어보니 마치 고대 저주와 금지된 마법, 그리고 끔찍한 의식들이 상세히 기록된 역사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품속에 챙겨 넣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찌릿한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 순간 재민이 손에 쥔 유물이 갑자기 강렬하고 눈부신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그의 시야를 완전히 뒤덮었고 동시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온몸을 휘감는 찌릿한 전율이 그의 몸을 뼈 속 깊이 관통했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모든 의식이 끊어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재민은 자신이 전혀 다른 차원의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꿈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한 진실임을 이윽고 기억이 돌아오면서 소름 끼치게 자각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날 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일장 새롭게 태어난 존재, 어둠 속에서 깨어난 재민은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했음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감각은 이전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는 더 예민해졌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근원적인 힘이 전신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신경망이 온몸을 뒤덮은 듯 작은 소리 하나, 희미한 냄새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토록 피해야 했던 태양 아래의 낮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흡혈귀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섬뜩하게 빛났지만 아직 인간적인 미련과 고뇌가 남아있는 듯한 혼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피를 갈망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처럼 무의식 중에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밀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이 아닌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방황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변화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집착과 절박함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적에서 발견한 오래된 고서를 밤낮으로 탐독하며 유물의 저주와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들을 찾아냈습니다. 고서의 페이지들은 낡고 바스러지기 직전이었지만 그 안에는 흡혈귀의 역사와 저주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한 섬뜩한 비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물은 어둠의 조각이라 불리며 그것이 고대 흡혈귀 군주들의 피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저주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 강력한 힘이 자신의 운명을 잔혹하게 뒤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그는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서에는 끔찍한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험한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파편과 그림자의 심장이라는 두 가지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를 찾아내고 이 둘을 결합하여 고대의 봉인의식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물에 깃든 저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뿌리 깊었으며 그가 얻은 힘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힘은 그에게 막대한 능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미는 자신이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루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심했으며 밤낮 없이 유적과 고서를 연구하며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오직 이 비밀을 푸는데 집중되었고 그의 육신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역시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웃들의 비명과 절규는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기이한 그림자들이 밤 거리를 마치 유령처럼 배회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림자들은 형체 없이 스쳐 지나가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미신이나 헛소문으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지만 불안한 이상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피를 빨린 채 죽어가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그리고 잔혹하게 무리망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이제 현실이 되어 마을을 옥죄었습니다. 이장 그림자의 속삭임. 어느새 제미는 자신이 갖게 된 이 불가사의한 힘의 본질에 대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고대의 어둠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과 주변에 깃든 어둠의 존재들과 대화하는 듯한 섬뜩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그 환각 속에서는 오래전 이 유물과 관련된 잔혹한 비밀, 그리고 자신이 변형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이유에 대한 단서들이 마치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오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을, 때로는 미래의 파멸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한밤중 그는 숲속 깊은 곳 달빛조차 들지 않는 음습한 골짜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림자 군단의 존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생명을 잃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영혼들이었으며 오래전 흡혈귀들이 남긴 피의 흔적을 마치 부패시키려는 듯 어둠을 끊임없이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림자들은 형체 없이 흔들리며 재민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들의 존재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재민은 그 그림자들과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전쟁을 치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처절한 싸움은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홀로 어둠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삼장빛의 단서와 내면의 투쟁. 밤이 찾아올 때마다 재민은 자신과 그림자 무리의 치열한 싸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림자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이 힘을 포기하고 절망에 굴복하라거나 피를 마시고 진정한 흡혈귀로 거듭나라는 끔찍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재민은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잔혹한 욕망과 인간적인 정의감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으며 그의 심장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잠식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마을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웃들의 비명과 절규는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왔고 생기를 잃은 도시 풍경은 마치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이 밤마다 울려 퍼지며 공포를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깊은 두려움에 빠졌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통제 불능의 광기로 번져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적에서 발견한 유물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재구성하며 고서에 적힌 단서들을 바탕으로 빛의 파편의 위치를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낡은 종이 위를 헤매었고 그의 눈은 희미한 글자들을 쫓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유적지 깊숙한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처럼 유적 안은 흙과 돌 그리고 짙은 어둠이 숨막힐 듯이 깔린 미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음습한 공기는 그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고 잊혀진 시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탐색하던 중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망가진 문서와 빛바랜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빛의 파편이 들어있다고 굳게 믿어진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유리 구슬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슬은 마치 그의 손길을 기다린 것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슬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자 내면에 강렬하고 따뜻한 빛이 퍼져나오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그의 심장은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또 다른 존재 그림자와의 마음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강할수록 그의 내면의 어둠 또한 더욱 짙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피를 갈망하는 잔혹한 욕망,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이 싸움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이성은 흐려지고 본능이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빛의 파편이 깃든 유물에 새겨진 또 다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고대의 언어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찾으라. 그리하여 너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리라. 재민은 이 말이 자신이 지금 나아가야 할 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힘인 간성을 지키고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빛을 찾아내야만 이 저주를 극복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닌 존재의 의미를 찾는 여정임을. 그러던 중 그는 마침내 그림자의 심장을 찾기 위해 마을의 도시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성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뱀파이어 군주들의 본거지였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피로 얼룩진 그림자 군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체의 문은 거대한 맹수의 입처럼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원하는 것은 잔혹한 복수인가, 아니면 이 모든 고통과 저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장 그림자의 심장과 최후의 결전. 어둠이 가장 깊게 깔린 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재민은 마침내 도시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오래된 성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듯한 고대 돌담과 허물어진 탑들, 그리고 알 수 없는 피로 얼룩진 바닥이 수많은 비밀과 비극을 간직한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들은 그의 심장을 더욱 죄어왔습니다. 성체의 음침한 입구에는 고대룬 문양으로 새겨진 쇠사슬에 묶인 듯한 그림자들이 불길하게 몰려 있었고 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방패처럼 그의 발걸음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형체 없이 흔들리며 재민을 노려보았고 그들의 존재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희망과 이 저주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유물의 힘을 빌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강력하고 순수한 빛을 끌어냈습니다. 그 빛은 검은 그림자들이 뿜어내는 어둠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밀어내며 그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목표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체 내부로 들어서자 오래된 얼룩진 벽과 부서진 기둥들 사이에서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그림자의 심장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거대한 수정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붉은 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검은 기운을 쉼없이 뿜어내며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그림자 군단이 그의 퇴로를 완벽히 차단하며 그를 포위했고 썩은 피냄새와 같은 역겨운 검은 향내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천 개의 그림자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재민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최후의 결전임을. 더 이상의 도피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그림자 군단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종 흡혈귀가 아닌 인간성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이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고통스럽게 요동쳤지만 그는 빛의 파편에서 얻은 용기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성체는 이제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의 파편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서는 희망의 빛이 그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결전의 순간이었습니다.